안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방TV의 연예인터 저널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네, 오늘 지금 저녁에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저녁 시간에 이제 찍을 때는요, 좀 마음이 편안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뵙는다고 생각하고 영상을 항상 찍습니다. 오전에 이렇게 찍을 때나 낮에 찍을 때는 뭔가 자꾸 쫓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하루 이렇게 뭐 제가 기사나 내용도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좀 분석할 거 해놓고 이러고 나서 이제 저녁에 여러분들하고 찍을 때는 좀 마음도 좀 편안하고 뭐 커피 한잔 하면서 하는 그런 느낌으로 방송을 찍습니다. 실시간 방송도 저녁에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방송도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뭐 마주 앉아서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TV조선에서 지금 내일은 국민가수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얘기를 한번 다뤘었는데요. 그때 뭐 임서원 양이 출연하느냐 마느냐, 전유진 양이 출연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들이 뭐 물어보신 것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맞췄습니다. 전유진 양은 이제 결국 안 나오는 걸로 예측을 했었는데 본인이 직접 인터뷰해서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안 나온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예측이 맞은 거고, 임서원 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프로그램하고도 좀 맞기도 해요. 딱 맞기도 해요. 임서원 양 사실은 트로트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 컨셉하고도 맞을 수도 있고 또 지금 TV조선하고도 예능 프로그램 출연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갔었고요. 또 트롯 전국체전에 와니와 씨, 와니와 양 이분도 뭐 출연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그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얘기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며칠 전에 출연진을 제한하는 부분을 없애버렸어요. 여기서 내일 국민가수에서.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게 기사가 나왔느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TV조선 내일은 국민가수 오디션 모든 연령 지원 가능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29세까지 그러니까 20대까지만 3세부터 93년생까지만 93년 이후 출생까지만 이렇게 모집하는 걸로 해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한번 얘기했었죠. 3세면은 여러분 아직 기저귀 차고 있을 나이인데 기저귀 차고 있는 애가 나와서 뭐 무슨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작사 작곡을 하고 연주를 한다는 건지 그걸 모르겠고, 네, 그래서 한번 그걸 가지고 제가 좀 신랄하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리 아동 청소년들이 나오면 시청률 향상에 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지 너무 좀 심한 게 아니냐 이런 제가 비판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이제 연령대를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요청이 많았다. 지원 자격을 확대해 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 가지고 참가의 나이 제한을 없애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다시 지원 공고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모든 장르, 국악, 락, 뮤지컬, 힙합, 재즈, 뭐 가요, 성악. 원래 이게 들어가면은요, 뭐 춤, 노래, 작사, 작곡, 퍼포먼스 이건까지 이제 다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참가자를 좀 많이 다양한 분야의 참가자들, 화제성 있는 참가자들을 많이 모집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망할 것 같습니다. 악담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짱구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짱구 계산을. 짱구 계산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저희들 전문 용어인데 짱구 계산이라는 게 어떻게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제일 쉽게 이해를 하실까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요번에 지금 좀 동방신기 윤호 이분이 좀 지금 떠들썩하던데 뭐 동방신기도 한때 정말 최고 있을 때가 있었죠. 그러면은 뭐 동방신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동방신기 전성기 때, 아이돌 스타 전성기 때, 그러면
뭐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들 난리 났었을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줄 서가지고 막 하루 종일 뭐 밤새면서 줄 서 있고 이럴 때. 그럴 때 짱구 계산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 짱구 계산하는 분이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요. 동방신기 뭐 개런티 얼마? 개런티가 뭐 2억 달라고? 와, 가만히 있어봐. 우리 지역에서 콘서트를 하면은 우리 지역의 인구가 보자 100만인데 거기에 청소년들이 뭐 한 10만 명 되니까 동방신기 이거 콘서트 하면 10만 명이 다 보러 온다. 예. 10만 명은 다 못 집어넣고 한 뭐 축구장 빌려가지고 하면 3만 명은 넣을 수 있겠다. 예. 그러면 티켓 가격을 뭐 5만 원 하면은 3만 명 5만 원 하면은 15억이니까 동방신기 2억 주고 13억 남는구나. 이야, 이거는 무조건 남는 장사다. 추진해. 예. 진행시켜. 이런 게 이제 짱구 계산입니다. 이 콘서트라는 걸 하게 되면 너무나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이제 뭐 그 시기에 예를 들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 그 시기에 뭐 시험 기간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같은 날이나 또 같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른 이제 비슷한 컨셉의 아이돌이라든가 이런 공연자들이 그 지역에서 또는 그 인근의 지역에서 공연이 있나 없나 이런 것도 또 봐야 되고요. 그 밖에 이제 뭐 티켓 가격을 책정할 때도 어느 정도 뭐 지출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동방신기 오면 애들 막 구름같이 몰려온다. 표는 다 팔린다. 그러면은 자 보자 표가 몇 장, 돈 얼마, 그러면 출연료 주고 얼마 남고 이게 짱구 계산입니다. 지금 TV조선이 짱구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히트했죠. 시청률 막 35%, 32%막 이렇게 히트하고 미스트롯 때부터 자신들이 이제 오디션 한다고 하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트롯 가수들 진짜 막 다 오지 않았습니까? 네. 트롯 가수뿐입니까? 여기저기에 이름 있고 한 분들도 다 왔어요. 이번에 미스트롯 시즌2 보면 진짜 이런 분이 여길 나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 분들도 나왔어요. 결국 그분들 뭐 처음에 화제성으로 이용만 당하고 다 떨어진 셈이죠. 그 정도로 이제 이 TV조선이 지금 자신만만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미스터트롯, 미스트롯 다 히트를 시켜놨으니까 이번에 TV조선에서 또 새로운 오디션 프로그램 한다. 그것도 이제 아이돌들 그 위주로 이번에는 TV조선이 아이돌 신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은 앞에 프로그램들이 성공했으니까 그걸 보고 또 아이돌 지원하는 애들이 왕창 올 거다. 이렇게 이제 짱구 계산한 거죠. 아까 제가 짱구 계산 말씀드렸죠. 똑같은 겁니다. 근데 벌써 실패를 한 것 같아요. 짱구 계산이. 왜냐? 이게 지금 1월 달에 2월 달에 1차, 2차 모집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기사를 내면서 이걸 내면서 지금 다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추가 모집을 하고 있죠. 원래 1차, 2차 모집할 때 거기 공지 보면 추가 모집할 경우에는 뭐 알려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솔직히 추가 모집하면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파트 분양, 추가 분양을 왜 합니까, 여러분? 분양이 안 돼서 추가 분양하는 거잖아요. 분양했는데 대박 나가지고 뭐 경쟁률이 뭐 몇백 대 1 되면은 분양 다 되고 남은 것도 없는데 뭐 분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밑에서 막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막 딱지 거래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분양이 안 되면 우리 뭡니까? 미분양이죠, 미분양. 미분양 되면 어떻게 합니까? 추가 분양합니다, 추가 분양. 그러니까 추가 모집을 한다는 발표를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어느 정도 방송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자가 안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가 모집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추가 모집을 하는 이유는 모집을 했는데 야, 이 뭐야 사람이 몇 명 오긴 왔는데 이 사람들 가지고는 도저히 이거 방송 못 만들겠는데 수준이 너무 안 맞는데 아니면 너무 작게 왔는데 그러면 추가 분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 분양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미 스크래치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하려니까 자기들이 봐도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프로그램 망하죠. 또는 뭐
얼굴에 진짜 뭐 무슨 칠 하는 거죠. 그래서 추가 모집은 해야 되겠는데 명분이 없잖아요.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령대를 뭐 풀어준다, 연령 제한을 안 한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추가 모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거를 뭐 일반인들은 뭐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뻔히 보입니다. 이거 너무 보여요. 이렇게 해도 왜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원래 계획은 아이돌 뽑으려고 한 건데 나이 드신 분들 들어오면 그거 뭐 잘라내면 되죠. 팔라 하면 되죠. 지원하게 해주고 다시 추가 모집해가지고 이런 걸로 또 기사 내가지고 또 한 번 더 언론 노출하고 그래서 또 지원자 새로 받으면서 원래 본인들이 원하는 취지에 맞게끔 잡아가고 뭐 나이 드신 분들 들어오면 뭐 바다만 놓고 자르면 되죠. 아니면은 뭐 한두 명 이렇게 예심 라운드에 올려가지고 하다가 뭐 떨어뜨리든지 떨어질 만한 분을 뽑아서 올리면 되죠. 그러면 뭐 간단한 문제니까. 이번처럼 뭐 자기들이 감당도 안 되는 사람 올려놨다가 욕만 들어먹고 이런 일들 안 생기게끔 아마 이번에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건 아마 잘할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왜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느냐면요. 이거는 뭐 예측입니다만은 그냥 단순한 생각이 아니고 첫 번째로 아까 그 뭐 짱구 계산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그 TV조선이라는 방송국의 시청층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해도요. 제 채널에는 그 유튜브에서 분석을 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45세 이상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45세부터 55세부터 65세부터 이렇게 10살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그 데이터를 보면요. 전체적으로 45세 이상 위로까지가 총 92% 확률이고요. 비율이고요. 그리고 55세에서 65세 사이가 가장 많으세요. 제 채널에. 그리고 65세 이상 분들도 계시고 또 55세에서 45세 사이 또 계시고 이렇게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 시청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채널에서 영상을 올렸는데 요즘 내가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네? 구독자가 좀 많이 늘어나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평소에 올리는 주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으면 괜찮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주로 올리는 내용이 연예계 소식인데 그 중에서도 트로트 관련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장년, 그 노년층에 계신 분들이 많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관심 있는 거, 장년 노년층에서 생길 수 있는 뭐 그 질병이라든가, 네? 또 건강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가끔 한 번씩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차피 제 채널에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이 그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고 그분들의 관심사가 이런 뭐 트로트 관련된 연예 소식도 있겠지만 건강관리라든가 이런 데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뭐 가끔 한번 올린다든지 그러면 좀 관심을 끌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방신기 뭐 새 앨범 낸 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이러면 누가 보시겠습니까? 저는 안 보신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이 지금 이번에 하고 있는 내일은 국민 가수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원래 기획도 이 글로벌 한류 스타, K-팝 스타를 뽑는 그런 의도라고 자신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TV조선을 시청하는 시청자층이 그런 젊은 층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그 프로그램 제작은요, 엠넷이나 뭐 TVN 이런 쪽에서 예전부터 슈퍼스타 K라든지 뭐 프로듀스 101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왜? 그쪽 시청층이 젊은 층이 많아요. TV조선은 중장년층 이상의 그 시청층이 많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방송국의 시청자층이 또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우리가 그러죠. 자, 뭐 시청층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선택과 집중 이게 뭐냐? 지금 뭐 춤, 노래, 작사, 작곡, 연주 이거 다 한답니다. 예?
이걸 어떻게 그러면 심사를 봅니까? 작사하는 사람하고 춤추는 사람하고 이걸 어떻게 비교를 하죠? 노래하는 사람하고 연주하는 사람하고 이걸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리고 뭐 퍼포먼스도 돼 있는데 퍼포먼스 뜻이 여러분 공연입니다. 공연을 퍼포먼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표현에서 보여주는 거라고 뭐 좀 더 완곡하게 생각해가지고 넓힌다고 하더라도 그런 퍼포먼스하고 이 작곡하고 어떻게 이거 비교를 해야 됩니까? 그럼 뭐 작곡 분야 따로 뽑고 연주 분야 따로 뽑고 작사 분야 따로 뽑고 춤 분야 따로 뽑고 노래 분야 따로 뽑고 이게 다 따로 뽑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짬뽕은요 여러분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서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진 겁니다. 짬뽕이라는 하나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만 짬뽕은 하나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짬뽕하고 짜장면하고 막 잡채밥하고 볶음밥을 그냥 한 군데 섞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짬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짬뽕이 아니라 진짜 이거는 꿀꿀이 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엉망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시청층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시청자가 선호하는 내가 잘 가는 채널 왜 좋아하느냐 왜 가느냐 내가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V조선에 오는 시청자층들은 내가 선호하는 프로그램 그런 스타일의 어떤 컨텐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엠넷이나 뭐 TVN이나 이런 데는 또 그렇고요. 짜장면 집이 있고 여러분 파스타 집이 있습니다. 파스타 집이. 근데 짜장면 이 집 잘해요. 그럼 저는 짜장면 먹고 싶으면 이 집 가죠. 파스타 먹고 싶으면 이 집 갑니다. 근데 짜장면 집에서 야 이거 우리 짜장면 잘 되는데 우리 짜장면 집에 오는 손님들이 한 번씩 파스타도 먹으러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왕이면 그 파스타를 우리 집에서 먹게 하자. 우리 파스타도 하자. 그러면 저 앞에 있는 집에 있는 파스타 우리 집에 와서 먹을 거 아니냐. 그래서 짜장면 집에서 파스타도 합니다. 과연 파스타가 잘 팔릴까요? 파스타 드실 때는 파스타 집에 가서 먹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뭐 호기심에 짜장면 집에서도 파스타를 한다니까 한두 명 와서 먹을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짜장면 딱 먹으러 가면 그 짜장면 냄새가 확 나야 되고 파스타 집에 가면 파스타 냄새가 확 나야 됩니다. 근데 파스타 먹으러 왔는데 짜장면 냄새가 확 나고 있으면 안 맞아요. 그게. 시청층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선호하는 내가 이 채널을 가는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어떤 전문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TV조선은 제가 TV조선이 미스트롯 시리즈 이 성공한 거를 좀 폄하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신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소발의 쥐잡기로 통발로 고래잡기로 이렇게 잡았다고 그렇게 좀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고생해서 제작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고생해서 이거 뭐 작전 잘 짜가지고 한 건데 연출 잘해가지고 한 건데 그렇게 단순하게 운으로 잡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운으로 잘 됐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분들이 운으로 잡은 게 아니고 자신들이 계획해서 잡았다면 자신들의 연출에 의해서 잡은 거라면 자기들이 왜 성공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실패했는지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근데 왜 성공했는지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역시 내가 이걸 잘해서 성공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계획했던 게 이거고 그게 잘 돼서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신들이 성공한 비결을 모르고 원인을 몰라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이분들이 계획해서 잘 된 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잘 된 겁니다. 왜 성공했습니까, 여러분? 왜 미스트롯 시리즈가 왜 성공했습니까? 바로 선택하고 집중했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선택했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를. 그리고 집중했습니다. 남자, 여자로. 트로트라는 걸 선택한 것 자체도 선택이고 집중인데 거기에 또 남녀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집중하니까 결집이 되는 거예요. 뭐가? 출연자도 결집이 되고 여자 트로트 가수로 남자 트로트 가수로 그러니까 거기서 실력자도 나올 수가 있고 결집이 되니까 다 모이니까 이쪽으로. 그리고 수요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자도 결집이 돼요. 여기서 트로트로 경연대회를 한단다.
트로트만 한단다. 트로트도 남자 가수만 나온다 그러네. 여자 가수만 나온다 그러네. 이렇게 선택하고 집중이 되니까 출연자도 결집이 되고 시청자도 결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요자가 엄청난 거예요. 우리 뭐 고령사회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초고령사회로 가고. 다시 말해서 중장년 노년층의 인구가 결집을 하는데 그 결집하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죠. 30대 후반 넘어가면 대부분 다 트로트 좋아하시잖아요. 물론 뭐 나이가 드셔도 젊은 층의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억지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30대 후반 가면 누구나 다 트로트 애창곡이 생기기 마련이고 또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트로트에 대한 그런 애정이 커지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 인생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선택하고 집중하고 해서 결집을 했는데 결집한 그 숫자가 트로트를 선호하시는 그 수요자가 소비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겁니다. 그게 성공의 비결인데 이 사람들은 그 성공의 비결을 몰라요. 모르니까 이번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선택도 없고 모든 걸 다 섞어놓은 이거는 짬뽕이 아닙니다, 여러분. 짬뽕은 여러 재료를 섞어서 만든 하나의 음식이 이건 한 개예요, 한 개. 짬뽕이라는 하나의 음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짬뽕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짬뽕은 자 노래만 가지고 뽑는다. 근데 노래 안에 뭐 트로트도 있고 그 가요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해서 뽑으면 이거는 짬뽕이라고 제가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춤, 노래, 작사, 작곡, 연주 뭐 퍼포먼스까지 다 섞어서 한답니다. 이거는요. 짜장면 플러스 짬뽕 플러스 볶음밥 플러스 잡채밥 플러스 뭐 만두 이래가지고 다 섞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또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그랬다 성공하면 어떡하지? 좀 걱정되긴 하네. 근데 제가 분석하는 추측하는 걸로는 절대 성공 못합니다. 선택도 안 돼 있고 집중도 안 돼 있어요. 그럼 결집을 안 합니다. 이게 무슨 착각이냐? 자, 여러 장르를 다 넣어 놓으면 이 여러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럼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도 오고 케이팝 좋아하시는 분도 와서 보고 예? 연주하는 거 이거 좋아하시는 분도 와서 보고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도 와서 보고 이럴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자팡에 누가 와서 보고 싶겠습니까? 제가 행사를 많이 다녀요. 많이 다녔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수많은 무대를 했고 거기서 뭐 가수분들도 만나고 또 방송 공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객지를 많이 다니니까 먹는 거를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꼭 거기 근처에 거기에 있는 맛집을 찾아서 먹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먹는 거 하나라도 저희 뭐 팀 애들하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이고 싶고 그래가지고 맛집 찾는 요령이 있어요. 요령이 이걸 맞네. 영상을 좀 한번 찍어갖고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려야 되겠네. 맛집 찾는 이거 비결이 있거든요. 이거는 거의 100%입니다. 진짜 제가 이거는 장담합니다. 99%까지 됩니다. 제 주변에 저하고 같이 많이 다닌 그 분들이 알아요. 뭐냐?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전문 음식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전문. 간판에 메뉴에 딱 하나만 있는 집 있죠. 그런 집 보통 잘해요. 예. 아구탕 딱 하나만 한다. 뭐 대구탕 하나만 딱 한다. 딱 하나만 하는 집 있죠. 콩나물국밥 하나만 딱 한다. 이런 집이 잘하는 집이에요. 근데 가보면 뭐 메뉴가 쫙 있죠. 물론 이거는 100%는 아닙니다. 메뉴가 많아도 맛있는 집이 있어요. 가끔 있어요. 와, 이 집은 뭐 다 맛있네 하는 집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메뉴가 딱 하나만 있는 집. 간판에도 딱 음식 하나만 딱 적어 놓은 집. 그 집이 맛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하나를 딱 해야 이거 이번에 전문인가 보다 이래가지고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예? 수제비 하나를 먹고 싶은데도 여러분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짜장면, 칼국수, 수제비 하는 집이고 여기는 간판에 수제비 전문점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수제비집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어디 가고 싶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전문점으로
가고 싶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제비를 지금 먹고 싶다면. 그렇죠? 근데 그게 바로 TV조선의 미스터 트롯이 성공한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성공한지를 모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죠.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미스터 트롯 시리즈는 이 사람들의 어떤 계획으로 성공한 게 아니고 소발의 쥐잡기로 성공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이거 뭐 아마 TV조선 지금 참 난감할 겁니다. 이거 참 야심차게 광고도 많이 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접을 수도 없고 접으면 뭐 전문 용어로 나가리 아닙니까? 나가리. 예, 나가리 되는 거죠. 그 접을 수도 없고 나가리 할 수도 없고 그러면 하긴 해야 되겠는데 출연자는 출연 신청은 많이 안 들어오고 또 들어와도 보니까 뭐 별 볼 일 없고 제가 봐서는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연령 제한을 핑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참 뭔가 시청자들의 이런 의견을 받드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시청자들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TV조선이 시청자들의 요청 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사람들입니까, 얘들이? 예? 이런 말을 하게. 또 지금 이 진행 방식도 보면요. 이게 이제 참가 신청서거든요. 지원서, 참가 지원서인데 여기 보니까 그 지역 예선이 있더라고요. 지역 예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하면 이게 예전에 이제 슈퍼스타 K 때 이렇게 했거든요. 1회 때부터 이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고 이게 인기를 끄니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한 70만 명인가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했던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서 이게 다 안 되니까 지역 예선을 한 거예요. 지역 예선을. 나중에는 해외까지도 하죠. 그 프로그램이 그때 그렇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예선까지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뽑아 올린 사람들 가지고 다시 또 예선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죠. 아마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이렇게 한 모양이에요. 이 지원서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올 줄 알았는 모양이에요. 예. 근데 뭐 1차 하고 2차 하고 안 되니까 지금 추가 모집하면서 연령 제한까지 없애가지고 추가 모집하고 있는데 이 지역 나눈 것도 보면 웃깁니다. 서울, 경기는 이해가 갑니다. 서울, 경기. 그리고 광주가 있어요. 이게 아마 이제 뭐 전라, 광주 이렇게 되겠죠. 전라권하고 광주가 되겠죠. 왜냐하면 뭐 광주, 전주, 전라남북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부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부산, 대구, 울산, 그리고 경북, 경남 이거를 다 여기서 한다는 거겠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대전이 있고 대전은 아마 뭐 대전, 세종 그리고 충청 남북도를 다 아우르겠죠. 근데 강원 하나 따로 있어요. 이 강원도 인구가 얼마 된다고. 예. 그러면 이 앞에 있는 5개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서울만 해도 여러분 1000만이고 예, 경기도가 1200만입니다. 그러면 인천은 어디 가서 봐야 됩니까? 인천은 뭐 경기에 가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서울 가서 봐야 되나요? 어디서 하다 보도 1000만이 넘는데 광주도 뭐 전라남북도 하고 광주 전주 합하면 제법 되죠. 부산이 훨씬 더 많고요. 부산은 지금 이거 보니까 부산, 대구, 울산 합한 데다가 경상남북도니까 이거는 뭐 한 1000만 가까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강원이 얼마 됩니까? 강원. 아마 이제 자신들은 이제 이렇게 권역 나눠가지고 엄청나게 올 거다. 그러니까 지역 예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안 봐도 그림입니다. 추가 모집 하면은 뭐 끝난 거죠. 뭐 이미 1차, 2차까지 해가지고 안 되니까. 결론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TV조선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일은 국민 가수 지금 참가 연령 제한을 없애고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부터 실패가 예견되는 이런 기획이다. 왜냐? 선택과 집중, 결집이 전혀 없는 그냥 잡탕이다. 잡탕이 아니라 그냥 막 꿀꿀이 죽입니다. 이거. 짬뽕이 아니고요. 맛있는 짬뽕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뭐 죽도 밥도 안 되게 섞어 놓은 그런 하나의 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 잡합이겠네. 잡합. 잡다한 게 그냥 한꺼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시청층, 수요층 겨냥도 잘못됐다.
아까도 말씀 여러 가지 드렸죠. 뭐 파스타집 얘기도 하고 오늘 비유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맛집 찾는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만약에 TV조선에서 제 얘기가 맞다면, 그래서 지금 어찌해야 될지 참 난감한 고민에 빠져 있다면, 일단 뭐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방송국에서 그렇게 광고까지 열심히 내면서 한다고 했으면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걸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걸러내고, 뭐 작곡, 작사, 만약에 이게 내일은 국민 가수, 저 가수라는 타이틀로 가려면 작곡, 작사, 퍼포먼스, 연주, 이분들 그냥 뭐 신청자가 없었다고 하든지, 뭐 아니면 그냥 초반에 탈락시키든지 해가지고 걸러낼 수밖에 없어요. 걸러내고, 그리고 남은 분들로 정말 참 어렵게 제가 봐서는 TV조선이 가지고 있는 그 연출하는 걸 잘하잖아요. 사람 혹하게 봐 자막 깔고 막 이래가지고, 예, 카메라 돌아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건 잘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오래 끌지 말고, 예, 한 7, 8회 정도 이렇게 해서 끝나는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빨리 후다닥 하고 끝내는 게 그나마 제일 욕 덜 들어먹는 방법일 거라고 충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저녁에 찍을 때는 항상 이렇게 좀 편하게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듯이 찍었는데 방송으로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실시간 방송했으면 여러분 댓글도 실시간으로 좀 보면서 얘기도 좀 하고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할 수는 있는데 지난번에도 하다가 보니까 제가 잘못한 거죠. 제가 실수하는 건데 조금 아직 또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 좀 부족한 점이 있고, 제가 계속 연습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방TV도 이제 그 멤버십이 열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멤버 가입하시는 분들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이렇게 같이 라이브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놓겠습니다. 오늘 뭐 그냥 편하게 찍은 영상인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눌러주시는 좋아요가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